호르몬은 인체의 다양한 조직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은 각각의 세포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에 부착되어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반면 부신의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솔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간에서 분비되는 IGF-1이라는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자극하여 손상된 세포들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처럼 인체에는 매우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서로 기능을 돕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기능을 억제하기도 하면서 인체의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매우 다양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을 섬세하게 조절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위는 대뇌와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로 인해서 뇌신경이 손상된 뇌졸중 환우들의 경우 혈당이나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신경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증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자율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이 인체의 수많은 기능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우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죠. 질병은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이러한 자동 정상화 시스템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그 조절 기능을 잃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소한 조절 기능의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점차적으로 다른 부위의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연쇄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슐린 수용체와 인슐린이 결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로 시작된 대사증후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으면서 고지혈증으로 발전하고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고혈압이 심해지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지방간, 중풍, 그리고 각종 악성 종양에 이르는 대부분의 만성질환들은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질병들이죠. 그리고 현대의학의 최첨단 치료 기술을 총동원해도 잘 낫지 않는 질병이라는 의미를 담아 소위 난치병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만성질환들은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유지한 결과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병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9가지 증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첫 번째는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위, 대장, 소장, 간, 담낭, 췌장 등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를 담당하는 소화기관들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 소화액을 분비하고 다양한 호르몬들을 분비하여 소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율신경 시스템의 지휘 아래 다양한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자율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의 기능상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의 기능 저하는 우리 몸의 자동 정상화 장치인 항상성을 무너뜨려서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두 번째는 만성피로 증상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증상을 뜻하는 만성피로. 만성적인 피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ACTH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 트리어 대학의 앤스 가프 박사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20명과 정상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실험 결과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겪은 후 모두 ACTH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TH 호르몬은 뇌시상하 부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부신 피질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솔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병, 간경변, 악성 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 걸려도 만성피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한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세 번째는 수면장애 증상입니다. 수면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의 활성 증가, 교감신경 활성의 감소, 원활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 등의 조건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으며 멜라토닌 호르몬 등 호르몬 시스템 또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항상성 유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네 번째는 배변장애 증상입니다. 원활한 배변 기능을 위해서는 대장이 활발하게 연동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의 연동운동은 천골 부위의 부교감신경인 천수신경과 대뇌에서 시작되는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의 활성이 증가되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궁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 호르몬이 대장의 연동운동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배변 기능의 문제 또한 자율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의 복합적인 조절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배변장애 또한 자동 정상화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방치할 경우 다양한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다섯 번째는 배뇨장애 증상입니다. 배뇨 기능상 문제는 신장, 방광, 요관,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배뇨장애가 있다는 것은 먼저 이 모든 기관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호르몬의 영향으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배뇨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궁 근종의 사이즈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여 배뇨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따라서 배뇨장애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다른 이상은 없는지 정확히 진단해봐야 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여섯 번째는 기분장애 증상입니다. 우울증이나 감정의 기복이 큰 상태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의 활성이 지나치게 증가되고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저하되면서 발생합니다. 또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관찰해보면 갑상선 호르몬이나 코티솔 호르몬의 증가 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울증은 대표적인 자율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우울증과 당뇨병, 우울증과 지방간, 우울증과 악성종양, 우울증과 고지혈증, 우울증과 고혈압, 우울증과 비만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기분장애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일곱 번째는 부종 증상입니다. 부종은 심장, 신장, 간 등 다양한 장기의 이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항상성이 저하되면서 수분대사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종이 발생될 수도 있죠. 일단 부종이 자주 발생한다면 다른 장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여덟 번째는 심장 두근거림 증상입니다. 심장의 박동은 교감신경의 활성에 의해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의 활성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러한 심장의 리드미컬한 박동은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잘 유지되어야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면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정맥 등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심장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정확히 검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증상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무서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증상, 마지막 아홉 번째는 땀 분비 이상 증상입니다. 여성의 갱년기 증상처럼 호르몬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수족 다한증처럼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땀 분비의 이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거나 지나치게 땀이 나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하다면 자율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땀 분비 패턴이 변하면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저 몸이 허한 것 아닌지 생각하기보다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기능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조절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철저히 제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에서 계속해서 가볍게 넘기면 자칫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사소한 증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증상일지라도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 시스템과 호르몬 시스템의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라면 이를 방치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경우 항상성이 무너지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증상들이 일상생활 중
자주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별거 아닌 듯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러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찾아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구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민감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올바른 의학 정보 헬스부스터